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렸고, 지금은 부가세 메커니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3, 4년 차인데도, 뭐 2년 차, 3년 차인데도 나 모르겠어 하면은 심각하신 거야.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부가세 일정도 모르세요? 그건 세무대리한테 맡겨놨는데요? 대표자님들의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시면 1년에 간단하게 2번 신고하시고, 전년도에 많이 버셨으면 예정 고지라고 해서 고지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정 고지는 제외하고 신고만 했을 때 2번 챙기셔야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뭐 4번 챙기셔야 되는데, 뭐 법인은 이제 예정 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2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분이 사업 잘 되시는 분만 내.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신고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고지를 받는 법인도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지 받으면 오 잘했네 이거고, 법인에 고지 받으면은 작년에 좀 못 벌었네요. Nope. 그래서 고지 정도에서 끝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렸고, 지금은 부가세 메커니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3, 4년 차인데도, 뭐 2년 차, 3년 차인데도 나 모르겠어 하면은 심각하신 거야.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부가세 일정도 모르세요? 그건 세무대리한테 맡겨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은 아셔야 되고, 알아서 해주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대표님들 그거는 재무랑 사업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폭탄 맞았다고 얘기하시면은 그쪽에서 책임 안 집니다.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일단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는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많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챙기셔야 되는데,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절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부가를 창출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절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무대리인을 썼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 너무 딥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메커니즘 산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가세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수익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매입이 있을 거예요. 이 용어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 신규 사업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2, 3년 차들이 이걸 아직 몰라? 라고 하면은 소통도 안 되셨던 거고 관심도 없으셨던 거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매출, 매입에 대해서도 나오는 이익 부분, 여기에 10%씩 나오는 거에서 매출에 대해서는 내고, 매입에 대해서는 환급받고, 그래서 이게 더 높으면 이익에 대해서 더 내는 거예요. 초창기 사업분 같은 경우에는 가구도 사고 뭐 식기류도 사고 하다 보니까 매입이 더 많네? 라고 하면 환급이고. 이게 부가세 끝! 더 이상은 없다. 일정에 맞춰서 잘 신고하시면 된다. 근데 이걸 신고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저희들이 용어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맞는 증거 서류 같은 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적격 증빙은 3가지, 3종 세트에 대해서 준비해 오셔야 부가세도 잘 되고 종합소득세도 잘 내실 수 있어요 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세금 계산서 혹은 세금자 빼면 계산서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가세에 관련된 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두 번째는 신용카드.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이 3가지를 말해요. 이거에 국세청에 잘 등록이 됐어야 이게 짜다락 불러와서 10%에 대해서는 내고 10%에 대해서는 안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격증빙 아닌 거는 어떻게 돼요? 10% 매출에 대해서 낼 필요도 없나요? 그러진 않아요. 이거를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신고를 잘 안 하셨을 때는 또 페널티가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를 다 자료 입력을 해 놓으시고
요거대로 받으셔서 정확히 매출을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초창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가라로 조금 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과도하지 않고 이 정도를 신고해야 된다. 이 정도 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이걸 못했을 때 혹시나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산정이 됩니다. 이게 환급세액이 될 수도 있고 매입이 더 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가 끝나는 거고요. 세무대리인을 맡기셨다라고 하시면 요 자료들을 다 스크래핑이라는 작업들을 해요. 다 불러와서 예상세액을 뽑아서 대표님 돈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절차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에 맞게 납부하시고 뭐 환급 받으시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